자,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프로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이 금요일장에 이 5.8%라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이 주말간의 이슈와 상관없이 매수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증시에서 전쟁이 미칠 수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종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치는 한국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를 작용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였던 건데, 자, 주말간 장마감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 이 앞으로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들이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토대로요, 이 월요일장의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추론을 좀 해보면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과 어떠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주말에 영상 찍어드린 데서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삼성전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3월 동안에 조정권을 거쳐나가고 있는데, 자, 저는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조정 구간이 왔다라는 건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펀더멘털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서 조정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외부 충격,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의 순 매도 물량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씩 횡보하고 있는 구간들을 가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심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삼성전자 크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순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몰릴 수 있는 수급들 때문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 외국인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국부펀드,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외국인들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공매도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지금 이 고객사들에서 이 환매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전쟁이 나면 다시 한번 이 아시아증권에 있는 자금들을 다시 한번 우리 달러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의해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증권사들에서 계속적으로 전망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5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낸드와 이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우리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셨던 파운드리마저 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이 파운드리까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올해 이 내년의 영업이익을 보면, 자, 250조에서 300조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 자, 이번 7일에 잠정적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자, 영업이익이 40조를 넘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250조에서 300조다? 그러면 40조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40조 이렇게 4분기 40조를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합친다라고 했을 때 총 160조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250조, 300조까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건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마다 이 40조가 아니라 이 50조, 60조, 70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 모멘텀들이 쌓여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일별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비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비중을 계속적으로 낮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이전과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뀐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객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 자, 지금 이 110조 원가량 되는 계속적으로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원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비중, 외국인들의 이 매도와 매수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셨냐? 자, 그전까지는 우리 국민 투자들, 이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매도를 하면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왜? 개인분들이 매수를 쭉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비중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왜? 증권사에서 얼마까지 비중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 가장 하락으로 내려왔을 때조차도 지금 이 4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자,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 48%에 대한 비중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에서 46%, 47%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금리가 내려가는 거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좀 이제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계 국제지수라고 할 수 있는 WGBI에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사들고 와서 이 원화로 다시 한번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자, 전쟁이라는 지정적 리스크가 없어지면 금리는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삼박자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지정적 리스크만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조금 횟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가만 보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면서 매도하고 올라가면서 매수하고 떨어지면서 매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어설픈 타점들을 잡아나간다고 했을 때 이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이제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메가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큰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올라탈 텐데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7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오동칠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 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 나갈 건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크게 날아갈 수가 있다. 자,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갖고 있는 이 30만 원대까지 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가지 않더라도 30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28만 원대의 언저리까지는 충분하게, 너무나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면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분봉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기준과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 ABC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매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매매를 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을 두 차례 디디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런 타점들에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요. 자, 이렇게 하락 1번,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2번,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이 3번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 그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이 하단 부분과 상방 부분, 이 고점 부분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0.5 피보나치를 봤을 때, 자, 이 하단과 상단을 연결했을 때 중간값이 있습니다. 자, 중간값을 봤을 때 이 윗부분이 여기에서 프리미엄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매수를 하냐? 자, 0.5와 1부분에서 디스카운트 부분에서 바로 이런 타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면 되는데, 자, OT를 켜봤을 때 우리 이러한 밴드 안에 들어온 타점에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때 타점들을 잡아나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하락 1번, 상승 2번, 그 다음에 하락 3번 타점에 왔을 때 우린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어. 상승, 하락, 상승했을 때 또 한 번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하락에서 보시면은 하락에서 상승까지 지금 고점 부분까지 연결을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하단 부분에서 상승까지 여기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여기에서의 기준 마디의 기준점, 여기 허리라인이 0.5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이 디스카운트 부분 여기 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여지는 부분, 여기 이 밴드 안에서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수익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좋은 구간을 거쳤지만 추가적으로 수익분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피보나치를 통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을 가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을 때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크게 올라가면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타점들을 분명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타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얼마 원 이런 밴드에 들어갔을 때 매수하라고 일괄적으로 다이렉트로 문자를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아래 번호,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자, 3485-4894번으로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무료 타점과 실시간 대응 전략들,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들까지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 부담 가지 마시고, 자,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 이제 전쟁이라는 지정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주가는 개별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 중에서의 가장 대장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 3458-4894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들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